이지경이네요. 이지경이라고까지 할까? 사실 어제 밤부터 이 네. 준비를 했는데 몇 시간을 했는데도 어렵네요. 어제 밤새 했는데 안 됐나? 일단 저희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미인합시다. 네.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유튜브는 없어요. 저는 교육공학계 핵 인싸 임현진입니다.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와. 저희 이렇게 라이브로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네요. 아니 우리가 사실 시작할 때 이렇게 채팅창에 막 반갑습니다 이런 거 뜨면 막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막 해드리려고 되게 준비를 했는데 안 이렇게 안 와, 지금 벌써 별풍선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했어요. 우리 48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열혈팬님, 정말 첫 감사드립니다. 우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사밖에 안 했는데. 인사가 너무 좋았던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로 시즌 1을 했었고, 지금 시즌 2로 이제 플랫폼을 옮겨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시즌 1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즌 2에서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개를 좀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 저희를 수식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해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요정님께서 또 해명의 기회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전 해명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명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차기 셀럽 윤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차기 셀럽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시즌 1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작년 9월부터 제가 셀럽이라고 외치고 다녔더니 종종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역시. 그러면 이제 차기를 떼는 걸로 합시다. 아직은 못 돼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준셀러. 준? 준셀러. 요즘 그냥 연단이 뻔뻔하게 차기 떼버립시다. 이제 시즌 2고.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유명해지고자 하는 이유가 뭐 정말 제가 유명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제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의 브랜드를 이제 미래교육 인사이트라는 브랜드를 포함해서 좀 많이 알리고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네. 제가 셀럽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네. 의미로 차기 셀럽으로 네. 명명을 했고요. 지금 후원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별풍을 계속 쏴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고요. 많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관종인 건 맞는데 나름 다 이유가 있고 큰 뜻이 있는 거랍니다. 네. 잠깐 저희 별풍 쏴주신 분들. 한들한들이님, 그 다음에 이지림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 인사를. 고급 관종 화이팅. 오, 감사합니다. 와, 고급 관종 괜찮은데요? 사장님 잘 보고 있어요. 차기 셀럽 화이팅. 오. 관종 화이팅. 아 진짜 이제 정말 윤성열 박사는 이제 관종으로 등록하고 시즌 2에서 차기는 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시즌 한 5 정도 돼야 차기를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크리에이터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장지은이고요. 요즘 크리에이터 하면 당연히 다 유튜브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유튜브가 없어요. 왜 갑자기 슬퍼지죠? 아니, 이게 슬플 일이에요 이게? 아니 되게 유튜브가 없는데 본인을 크리에이터로 칭하는 거에 대한 이게 찜찜함이 늘 있나 봐요. 찜찜해요. 근데 요즘에 만난 사람들마다 저한테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이 정말 유튜브 하시는 그 직장이 있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고 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제가 비로소 이제 크리에이터가 됐네요. 드림 컴투로 방송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같이 크리에이터가 돼요.
크리 1, 2, 3, 4. 나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이제 다 같이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계기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가 된 이유는 사실 제가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저를 이야기했는데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아니 너무 자꾸 보내주시면 아니 자꾸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문제는 오늘만 이러고 다음 주부터 안 오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되거든요.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계속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아프리칼리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첫 방만 이렇다고. 다음 주에도 다음 들어주셔야 주에도 돼요. 들어주세요. 네, 의리를 조금 장기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별풍선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배틀 좋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핵인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래교육 인사이트의 교육공학의 핵인사 이면치입니다. 네, 제가 당당하게 핵인사라고 붙이는 이유는 저는 핵심 인사이트를 전해드린다는 그런 분명 아닌 분명을 붙이면서 핵인사라고 정했고 제가 사실은 교육공학계 여러분들을 네트워킹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의 그런 준비를 좀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핵인사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하시는 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저도 정말 핵인사가 돼서 교육공학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워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아니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저희 얼굴 말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막이 조금 그래서 일단 뒤에 페이지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얼굴을 키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요정님 왜 요정인지 네.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재영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영상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부담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요정이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마치 되게 약간 요정 같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래요? 본투비 네. 요정인데요? 그냥 요정 아니면 팅커벨. 지금 화면 보시고 어머 누가 봐도 요정이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사랑해요 임요정.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안 되는데 옛날 느낌이죠.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요정이 왜 됐냐면 이분들이 저를 요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사실 요정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요정이라는 것에 숨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따로 있고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기도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직업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경험해보고 좀 그런 성격을 가진 편이어서 이제 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색하게 티가 난다면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따로 있는 걸로 좀 나중에 또 한번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밝히나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요? 밝혀라. 아니 밝혀라.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사실 요정 앞에 수식어가 몇 개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딱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제가 메뉴 요정이고요. 이렇게 메요입니다. 메요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분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제가 메뉴는 쫙 골라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시면 메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2차는 또 분량 요정.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또 분량 요정. 그런 느낌으로 또 여러 가지 요정에 또 다른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만 TMI 방출하나요?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도 슬슬 푸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첫 방송이라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 옷은 사실 저희가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못 알아보실까봐 일부러 그래서 섬세하죠?
우선 저희의 성장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잠깐만요. 이미지와 딱 어울린대요. 네. 맞네요. 그 와중에 또 별풍선 또 보내주신 YNEJS 갑자기 이렇게 뻔뻔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예요.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자제분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 아, 아니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네. 감동.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약속 말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저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첫 주는 원래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진도 빼면 안 되거든요. 하실 땐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개념으로 OT 개념으로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미래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 제가 한번 시작을 네. 해볼까요? 이게 제가 지금 나가고 있나 이 슬라이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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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이번 첫 에피를 준비를 하면서 제 슬라이드가 처음이라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구글 스콜라라는 게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찾거나 아니면 좀 학술적인 거를 찾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 뭐 검색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제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Future and Education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한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대체 우리가 옛날부터 미래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 이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앞에 두 개 조그만한 박스들을 보시면 밑에 글씨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1979년, 89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슨 9년이 되면 새로운 뭐 세대로 넘어간다 이러면서 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굉장히 적어요. 저건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한 미래 교육에 대한 거죠. 근데 99년에 갈 때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부터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바부터는 이제 1년 단위로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해봤는데 이게 너무 급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3년에 정점을 딱 찍고 갑자기 내려가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제가 재미로 검색해본 거라 네. 인사이트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재미로 한번 검색해본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부터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미래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뭔가 미래에는 특별한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싶어서 더 이상 미래 교육을 특별히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거 다음부터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지금 막 후원을 계속 해주고 계셔가지고 막 현혹이 되는데요. 정말 저희가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네. 슬라이드를 저희가 뒤에 크게 했더니 그래도 슬라이드는 잘 보이신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의 방송 명칭을 사실 정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교육공학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것인가, 혹은 뭐 에듀테크라는 키워드를 넣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가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결국 선택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미래교육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 부분도 합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이 결과가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이 통계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미래교육이 뭔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저희들끼리 논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트렌드 분석을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희는 이 미래교육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실 저는 그렇게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면 미래교육이 도대체 뭐야? 미래교육이 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아, 그거. 맞아. 그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뭔가 약간 공동된 합의를 향해서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트렌드 분석이나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그 미래교육이 사용되는 용어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제가 체감하는 거랑 통계가 틀려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이런 거는 빨리 해야지 유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네. 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또 이제 한없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네. 저는 사실 미래 교육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지난 시즌 1에서도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자들이 뭔가를 배워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습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도 미래교육은 문제 해결이고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우리 세계의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로서 교육이 기능할 것이다. 조금 더 크게 기능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미래교육이란 문제 해결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홍보 타이틀에 들어갔던 그 체인지 체인지 메이커라는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저도 네. 지금 딱 그쵸. 떠오르는 맞아요. 거죠. 그렇군요. 지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미래교육이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데요. 약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최근에 말하는 미래교육은 무엇인가? 사실 이 미래교육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만 보셔도, 차트만 보셔도, 미래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에서 미래교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최근에 사람들이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를 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역량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좀 아무래도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으로 뭐 대두되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AR, VR, MR 뭐 이런 실감현실 기술들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막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 세대에도 배우지 않고 컸었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친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교육이 그게 전부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산업계에서는 약간 그런 교육들을 미래교육이라고 많이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미래교육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1979년도부터 우리가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써온 거잖아요. 근데 1979년에 말했던 미래는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단어가 미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 교육은 다시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약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래 교육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 교육이 뭔가에 대한 그 내부적인 내용적인 측면은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그 구글 트렌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말로 미래 교육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미래 교육을 최근 5년간 검색을 했을 때 연관된 주제라고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큰 것들이 더 연관성이 높고 더 많이 검색이 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핵심 역량, 그리고 고등교육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같이 거론되는 그런 키워드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런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초연결성이잖아요. 그 초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저 컴퓨터 네트워크 부분이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싸님이 말씀하셨던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핵심 역량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저 오른쪽 위에 고등교육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왜 또 지금 얘기하는 미래교육에 강조되는가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길게 얘기할 만한 지금 오늘 길게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난 시즌에서도 무크 같은 걸 얘기를 했듯이 정말 그 사람 평생 공부를 고등교육을 평생 받아가는 사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액션은 1도 없다. 아니 리액션. 지금 너무 경쟁이 붙으셔가지고 저희가 리액션을 너무 하면 할수록 자꾸 별풍을 쏘시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디 낙감이라고? 그리고 되게 읽고 싶은데 네. 이게 저희가 보는 화면은 이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근데 회장님이 누구예요? 회장님이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486님에서 지금 순간 지금 이게 많이 풍선 그 액수가 높을수록 회장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지금 저희가 모르는데 경쟁이 있는 네. 거구나. 그 저희 초창기 멤버시자 큰 손이신 네. 그 영지 PD님께서 네. 오셔가지고 지금 회장님이 영지름께서 회장이 되셨나요? 어머 이제 막 이지림이 치고 올라오시는데 저희가 우리 영지 PD님은 저희 팟캐스트 영지 PD님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절대 그러니까 빠질 수 저희 없죠.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해서 저희를 계속 그 팟캐스트를 계속 편집해 주셨던 PD님이세요. 근데 정말 PD님이 되셔가지고 어제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되겠죠. 어제 어제 입봉을 네. 너무 또 저희 쓰나요? 또 쓰나요? PD 입봉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 영지 PD님 네. 저희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의 팟캐스트가 고퀄이었다는 거죠. 이런 맞습니다. 네, 전문 프로의 손길을 거쳤다는 거. 여기 지금 배틀이에요. 아니 일단- 근데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는 예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게 사실 앞구리 칼럼이라서 약간 강의식으로 조금 전문 지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별풍 리액션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네.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네요. 게이미피케이션이네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라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쵸.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네. 지금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대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의 지난 팟캐스트부터 쭉 따라와서 들어주시면 더 네. 지금 방송에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포기하셨어요. 이제는 이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님 회장 하시라고. 네. 저희 다시 진행하는 걸로. 네. 정말
네, 저희의 큰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면 네, 그리고 되게 올바른 게임이네요. 바람직한 잘하시셔요. 화이팅! 네. 네,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게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키워드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을 미래교육이라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이 변화가 얼마나 있나 사실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티가 나는데. 저희 이렇게 생생한 방송, 따끈따끈한 방송이라서 어제 저희가 준비를 어제까지도 찾은 거예요. 재밌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대별로 저희가 너무 예전 자료들은 트래킹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최근 10년 동안에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뭔지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은데 작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또 공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너무 대단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카방이나 인스타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세요. 아, 저희가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라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시각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공유했었던 자료들은 전부 다 인스타 계정으로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보고 싶거나 더 한번 자세히 보고 싶거나 하실 때는 인스타 팔로우 해주셔서 이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올려드리면 그거를 이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걸 보고 느낀 점을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제 이걸 딱 봤을 때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2010년에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창의 인성교육, 스팀 교육 이런 얘기가 이제 2010년, 2011년도에서도 끊임없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아직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015년에도 다시 스팀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정보 교육과정,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키워드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아직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내용인데 자꾸 타이틀만 바꿔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다 보니까 더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령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은 한 번 정하면 한 10년 동안 쭉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뭐 융합교육을 키워드로 잡았다면 그걸 한 10년 동안 쭉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중간에 창의도 붙이고 뭐 인성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정착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한다고 이게 그냥 다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이 모두가 약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연구하시는 학자들을 만나보거나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면 진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 같은 경우도 스팀 교육을 학교에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교육자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학자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교도 정책가들도 이제는 정말 이런 걸 할 때가 왔어 라는 공감대가 요즘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사실 코딩 교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무슨 애들한테 코딩 교육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코딩 교육이 사고력 교육이래. 애들 다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 아니래. 이런 공감대가 되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가면서 좀 준비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새롭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스마트 교육이나 우리가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 다뤘었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뿌리를 잘 못 내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정말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이제 더 이상 종이 서책형 교과서 보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뿌리 내릴 준비가 좀 사회적으로 돼가는 거죠. 네, 늘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서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은 그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뭐 제도나 아니면 학교 현장은 조금 그 변화를 맞춰가는 속도가 좀 느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프리카 네. TV에서 박사님들 방송을 보다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네. 하시네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근데 그리고 이것도 그죠? 네, 그렇죠. 저 근데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 무거움이 하나 있는데 저는 박사님이 아니고요. 네, 저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박사 과정이라고 차기 박사. 차기 박사님. 차기 박사. 네. 차박. 네, 차박이네요. 네. 그리고 애들은 준비가 되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인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이분은 특별히 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인에서 보고 들어오셨대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얼굴 처음 보는 거나 거겠네요? 거시기네요, 뭐야? 방송 오늘 열심히 방송 네. 지금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밤을 새요? 근데 저희 사실 여기 좀 더워요. 저희가 예약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네. 다음 주에 오세요. 에어컨을 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퇴근하셨어요. 저 그리고 사실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희정 2011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의견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자유롭게 생각도 올려주시면 가능한 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변하고 있지 않아요. 겉보장만 요란한 것 같아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희정 2012님? 네,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되게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학계에서 공부를 했었던 이제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려고 학부모 실무시라고. 그렇구나. 그럼 와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지 이런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보면 나는 이만큼 앞서 나가 있는데 학교 정책적으로나 학교 환경적으로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매일 그 심경을 SNS에 토로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사실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달려나가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조금 정말 변화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정말 아이들하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아이들의 역량이 자기를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여기 학교와 지역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래교육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격차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이 차이가 크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해결해야 되는 진짜 큰 문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2030년에 교육 목표로 지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격차 해결이에요. 맞아요. 교육에서 존재하는 모든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이 유네스코에서 가장 크게 내걸고 있는 지금 교육의 목표. 그만큼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우리나라 정부 교육부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 교육부에서 과제가 교육 격차 해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기 또 하나 희정님께서 또 의견을 주신 것 중에 교장선생님들 마인드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부분도 너무 동감을 하는 게 교장선생님이 조금 혁신적이고 열리신 분이면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교사분들한테 이런 변화를 해보도록 굉장히 이렇게 권하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이제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조카 들어오셨는데요? 현진이 조카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거 우리 훈이 사랑해요. 그냥 흔히 이름이 흔이구나. 아무튼 슬라이드 넘겨볼까요, 저희가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OT예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너무 열을 올리고 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하나하나를 깊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다음 에피소드부터 다음 주에도 저희가 쭉 이어서 방송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따끈따끈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문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큰 방향성,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 내용 및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맞춤형은 제가 회사에서 맞춤형 맞네. 교육 개발을 하고 있기 맞네. 때문에 너무 와닿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맞춤형이라는 것도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키워드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맞춤형을 하냐,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맞춤형 교육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교육학에서는 가장 큰 학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메리칸 얘기할게요. 근데 ARA라는 네, 학회에 다녀왔는데 네, 거기 길어서 제가 네. 영어 발음 좀 꺼려지고요. 그래서 AR을 갔다 왔는데 항상 발표를 하고 나면 맨 뒤에 디스커션 하는 세션이 있어요. 거기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모든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맞춤형이라는 얘기였거든요. 협력을 얘기하든 아니면 뭐 개별 학습을 이야기하든 뭘 하든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맞춤형이면 선생님 1대1 학생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다 제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같은 교실 안에 몇십 명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해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접근은 늘 평균이라는 접근을 가지고 갔었고 평균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평균에 맞는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에 맞는 교육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방법론으로서는 가능하다면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각자의 페이스대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맞춤형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습 내용을 수준별로 구성하거나 학습 내용을 속도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도 맞춤형이지만 본인의 흥미나 동기 아니면 학습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맞추는 것도 맞춤형이고 심지어는 아주 작게는 본인이 보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화면을 내 마음대로 맞게 맞추어서 보게 하는 것도 어떤 쪽에서는 또 맞춤형 교육의 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거를 다 맞추어 나가는 게 바로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맞춤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육 환경에서 가능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전에는 사실 다 같이 한 30명을 교실 안에다가 같이 넣어놓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누가 못 따라오고 있는지, 누가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누가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교수자 한 명이 다 트래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 어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누가 이해를 많이 했는지, 누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개별적으로 트래킹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어떤 주제에 특히 흥미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떤 주제들에 특별히 흥미를 보이지 않는지까지도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잠깐도 거론이 됐었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이 개발이 되겠죠. 잠깐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자꾸 이분들이 테크놀로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뭐야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테크놀로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모두 다 통틀어서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너네끼리만 알아듣는 얘기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그 두 번째 키워드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번째 맞아요. 키워드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 체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지금까지는 유연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학년이 정확하게 진행자 1회잖아요. 네. 괜찮아요. 하세요. 마음껏. 네. 학년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3년 안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그리고 시간표도 사실은 그 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좀 그래 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유연성을 담보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도 이제 진짜 2025년도부터는 전체로 다 확장을 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는 원래 시간표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똑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유연성이나 탄력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넷? 제넷님께서 수준별, 그룹별, 진도별, 흥미와 관심별 등등 깔끔한 설명이시네요. 레지오 엠리아처럼 아이가 원하는 학습 과정에 A to Z를 학생 주도형으로 발전되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레주 에밀리아 얘기도 팟캐스트에서 좀 다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교육 학교들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좀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시즌2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래 학교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주 에밀리아 같은 그런 유아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진짜 성인 학습에까지 가지고 와서 학습자 주도형으로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혁신학교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이 생기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제네님께서 레주 에밀리아 말씀하시는데 제가 추측컨대 아마 이분이 레주 에밀리아 다녀오신 분이거든요. 맞다면 O. 아니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라라비님의 팬인데 너무 좋아해요. 라라비님께서 진지하게 네. 저희를 믿고 이제 아이를 낳으신다고 네. 저희를 이렇게 애국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비님 아이 먼저 빨리 낳으세요. 뭐든 낳으시고 아이부터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화의 모범 실사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간을 한 시간을 예정해뒀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플립러닝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즌 1에서도 저희가 플립러닝 에피가 있기도 했는데 각자가 원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미리 동영상을 공부하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플립러닝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화의 모범 실사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OT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얘기할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립러닝이 뭐야, 레주 에밀리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차근차근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네. 사실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주에도 꼭 들어오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교환 역할의 재정립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학습자가 이제는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했을 때는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칭찬을 받고 못 따라오면 학생 탓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존재고 교사는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키워드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늘 이상적으로 학교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현실은 선생님은 야 조용히 해. 너 똑바로 해. 선생님들이 그런 순간 아니지만 네. 근데 사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말로 할 수 있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지금까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좋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제한된 시간 동안 3, 40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학생 수가.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콘서턴트로. 네, 제가 생각했던 분은 아니시고 새로 오신 분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옥하원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플립러닝도 6화에 있다. 네. 이거 저희 팟캐스트 시즌 사전에 1의 에피소드 6번째. 네. 라라비님은 안 빠지고 공부하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꼭 지켜주시기 이거 지켜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언제 정도를 옛날 사람.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네네. 사실 이 뒤에 슬라이드 되게 많은데 저희 할 때 근데 같아요. 저희 근데 5분 남았어요. 네. 아니 네. 근데 저희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비전 목표는 다 얘기를 하고 네, 어, 6슬라이드까지만 네, 마무리를 네. 하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 저희가 좀 헤맸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사실 그것도 기본적인 거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최근에 더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많았죠. 있었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하면 위험한 거에서부터 안전한 것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한 학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시즌 1에서 얘기했던 환경 같은 거를, 교육 환경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숲을 들여놓고 자연을 들여놓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게 하고 인성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신체적으로 학생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뭐 학교 폭력도 없이 이런 클린한 학교가 될 수도 있는 얘기고,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자체도 옛날에 좀 너무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교실 붕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정말 무서웠다고. 그래서 왜 이제 갑자기 벽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교실이 붕괴됐던 거예요. 그분의 경험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그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근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교육 복지의 확대 및 원활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지역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교육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 학생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뒤에 이거 되게 많은데 네. 더 이상 하면 사실 더 길어질 것 네, 그럴 것 같고요. 같아요. 이거를 사실 보여드렸어야 다음번에 뭘 듣고 싶은지를 여쭤볼 수가 있었을 것 거기까지 그냥 같은데. 넘어가시죠. 그러면 쭉쭉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게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인재상이에요. 네. 저희가 시즌 1에서 사실은 미래 학습자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역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더 궁금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깊게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러게요. 앞으로는 오늘도 뭐 이렇게 뉴스에서 뭐 안전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실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될 것 같고, 뭐 시설도 다 정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 네.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의 그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래 교육의 교육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실제로 미래 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과정들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키워드들 중에서 네. 이거 꽂힌다, 이거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그러면 제가 늘 하듯이 마무리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다음에 또 미인할까요? 창피해! 빨리 와요! 이러는 거죠? 네.